채점하는 평가단 모두 현미경을 사용해야 겨우 로봇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홍콩의 삼중 충돌 교통사고 현장입니다.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일으킨 택시가 그 자리에서 다른 차들과 부딪혀서 택시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네. 승객도 피를 흘리는 등 크게 다쳤는데요. 근데 이 피를 흘리고 다치던 승객이 갑자기 택시를 타고 도망갑니다. 도주하는 장면이군요. 네, 술에 취한 데다 사고로 크게 다친 상태에서 멀리 가긴 어려웠을 겁니다. 역주행하다가 결국 마주오는 차와 충돌했습니다. 네. 들것에 실려서 병원에 옮겨졌는데 이 22살의 이 호주인 남성이 도망을 간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몸도 못 가누는데요. 네. 브라질과 미국의 컨페더레이션스컵 결승전입니다. 두 골을 먼저 내줘서 패색이 짙었던 브라질. 그러나 후반 들어 파비아뉴의 두 골이 이어지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후반 39분에 카카가 올린 크로스를 주장 루시우가 헤딩해 극적인 역전 결승골 터뜨립니다. 드라마 같았어요. 네, 역시 브라질이죠. 네. 네, 스페인을 꺾는 파란을 일으키며 결승전에 온 미국. 먼저 두 골을 넣으면서 새 역사를 쓰는가 했지만 결국 브라질의 벽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네, 브라질 벽이 높긴 하죠. 네, 지난 밤 사이 장맛비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네, 이 시각 기상 상황 알아보죠. 신방실 기자. 네, 신방실입니다. 네, 남부 지역에 특히 지금 많은 비가 오고 있다고요? 예,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남부지방 곳곳에 1시간에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 보은 지역과 울산과 창원 등 영남 일부 지역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우량은 전북 고창이 94mm, 충북 보은 70, 광주 63, 서울은 16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해안과 경남 내륙, 제주도는 60에서 최고 120mm, 그 밖에 호남과 영남 지역은 20에서 60, 중부지방은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특히 오전에 남부지방은 벼락이 치면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비는 장마전선이 남쪽으로 물러나면서 오전에 서울 경기 지역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오후 늦게부터 비가 그쳤다가 내일 다시 장맛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특히 내일 오전에 제주도와 남부지방엔 벼락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요일 이후에 장마전선은 당분간 소강 상태에 들겠고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전국에 이어지겠습니다. KBS 뉴스 신방실입니다. 네, 다음 달 1일부터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잇따라 개장합니다. 네, 지금 장맛비는 내리고 있지만 이 해변 곳곳이 피서객 맞을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 최성민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 해변은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마음 급한 피서객들은 바다로 뛰어들어 무더위를 쫓습니다. 가족과 연인들은 백사장을 거닐며 여름바다를 즐깁니다. 군대 가기 전에 왔는데요. 시원하고 그냥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동해안의 100여 개 해변들은 다음 주 개장을 앞두고 대규모 해변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자기가 사는 고장에 자기가 또 이렇게 시간이 될 때 가는 바다에 자기가 이제 쓰레기를 줍고 이거 좋은 경험인 것 같아서. 해마다 반복되는 자릿세와 바가지 요금을 막기 위해 일부 해변은 야영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또 경찰과 소방, 수상구조대는 24시간 구조 활동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올해부터는 사계절 휴양지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기존에 사용하던 해수욕장이라는 명칭을 해변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올여름 피서철 동안 동해안 해변 20곳의 날씨는 강원지방기상청 홈페이지를 통해 3시간 단위로 제공됩니다. 강원도는 올해 피서객 목표를 3천만 명 이상으로 정하고 다양한 볼거리와 함께 송림보호 철망 제거와 산책길 조성 등 휴식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성민입니다. 네, 서울의 또 하나의 명물이 될 것 같은데요. 네. 한남대교에 전망 쉼터가 다음 달에 문을 엽니다. 네, 쉼터와 연결된 선착장에서는 수상택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순서 기자입니다. 한강과 한강시민공원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강 너머 남산까지 한눈에 들어옵니다. 전망대와 카페를 갖춘 한남대교 전망 쉼터가 모레 문을 엽니다. 한남대교 남단에 자리 잡은 쉼터에는 다리 아래로 오르내리는 승강기도 설치돼 한강공원 이용도 더 편리해집니다.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들러서 차도 한잔 마시고 전망대에서 경치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입니다. 과거에 좀 접근이 어려우셨던 한강공원으로의 접근을 편하게 해드리고요. 또 그러한 접근을 통해서 전망과 휴식을 함께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남대교에는 버스 승차장이 만들어졌고 자전거 도로와도 연결돼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했습니다. 쉼터는 다리 아래쪽 잠원 선착장과 가까워 버스 승객들이 수상택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쉼터 이용객이 하루 100여 명, 연간 4만 5천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자전거 보관소 등 편의시설을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전망 쉼터는 다음 달 말까지 잠실대교와 광진교회, 동작과 한강, 양화대교는 오는 9월까지 각각 2개씩 모두 8개가 만들어집니다. KBS 뉴스 박순서입니다. 네, 이거 느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붉은 빛깔 도는 음식을 보면 식욕이 더 생겨요. 네, 그만큼 음식 색깔이 중요하다는 얘기일 텐데 네. 요즘 식품업체들도 이 강렬한 음식 색깔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노랗다. 커리에도 메뉴가 필요하다. 강렬한 빨간색이 인상적인 한 업체의 카레 광고입니다. 식욕을 돋우는 효과적인 색이 빨강이라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즉석밥과 스파게티 등 대부분의 제품에 빨간색을 채택했습니다. 떡볶이라든지 김치, 그런 고추장 같은 빨간색 음식들이 많았었고요. 식감을 자극하는 색깔이고요. 그다음에 시선을 가장 끄는 노랑 카레로 대표되는 이 업체는 대다수 제품에서 노란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랑이주는 밝고 긍정적인 느낌에 소비자들은 제품에 저절로 손이 갑니다. 그래서 노란색이니까 뭔가 딱 봤을 때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막 그래서요. 그냥 딱 눈에 띄니까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신선식품이 주된 품목인 이 식품업체는 최근 회사 전체를 녹색으로 바꿨습니다. 자연을 그대로 전한다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녹색의 포장 디자인은 최대한 단순화했습니다. 녹색은 자연, 그러니까 숲이라던가 풀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신선, 봄에 나오는 새싹이라던가 이런 의미도 있고요. 소비자들이 상품을 선택할 때 눈으로 얻는 정보는 87%나 된다는 분석 결과도 있는 만큼 식품업체들은 색깔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네, 약속이 생기면 밥 많이 먹고 또 2차 가서 후식으로 커피에 케이크까지 한 조각 곁들이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꼭 먹고 나서 후회하죠. 운동장 좀 몇 바퀴 이렇게 돌아야 될 것 같잖아요. 네. 태경 아나운서. 네. 이 맛있게 먹고 나서 좀 살찔 걱정 안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게요. 밥 먹고 나면 꼭 습관적으로 어디를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마시러, 먹으러 가지 마시고 운동을 하러 가는 겁니다. 네. 허공을 손으로 막 휘저으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저 사람들 뭐 하나 싶겠지만 운동 싫어하는 여자친구들도 아주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노래방, 게임방에 이어서 새로운 뒤풀이 명소로 떠오르는 운동방 소개합니다. 유행을 앞서가는 젊은이들의 거리 홍대에 요즘 새로운 뒤풀이 문화가 옛날에는 생겼습니다. 밥 먹고 노래방 같은 데 많이 갔는데요. 요즘에는 밥 먹고 이런 데를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뒤풀이 장소